17세기 독일의 신학자 슈펜으로부터 시작된 경건주의는 19세기 성공의 사지였던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쳐 감리교를 탄생시켰고, 영국인 귀족 조지 윌리엄스를 YMCA 창립자로 만들었다. 미국으로 전해진 경건주의는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외쳤던 존 모트의 세계 복음화 운동과 대학생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학생 자원운동으로 확산됐다. 이 운동으로 약 2만 5천 명의 대학생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다. 이 청년들 중 천여 명이 평생의 삶을 바쳐 튀어낸 열매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교회다. 당시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한국인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 또한 유난히 교육열이 높았던 한국인들을 위해 신학교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영향으로 오늘날 한국에는 약 200여 개의 신학교가 있다. 그런 가운데 1974년 이전의 신학교와는 다른 한 신학교가 등장한다. 이 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 속에는 개교 초창기부터 유난히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등장한다. 1970년대 말 아니면 아주 80년대 이른 초로 생각이 되는데 4명의 외국인 학생들 졸업하는 그 장면인데, 이 사진은 우리 학교의 축소판이고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학교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은 학생의 일부가 아닌 학교의 존재 이유다. 한국 교회를 넘어 아시아와 아시아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신학교. 이 학교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일까? 세기를 넘어 힘차게 확산되던 세계 복음화의 물결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점차 위축되어 갔다. 그러다가 1960년대 말 복음화 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1966년 동서로 분단된 독일 베를린에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약 2천여 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였다. 하나의 인류, 하나의 복음, 하나의 과제의 표 아래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 국제대회를 이끌어낸 사람은 미국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 교회는 피선교국에서 선교국으로 성장한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Dr. Han, come and deliver the message about this great land of Korea and your burden to us tonight, and may God bless you. Thank you, Dr. Graham. Dr. Graham has always something good to say about people and our country. 참석자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지역별로 실행에 옮기기로 결의했다. 2년 뒤인 1968년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남태평양 전도대회가 열렸다. 아시아 교계 지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아시아 최초의 전도대회. 당시 대회장이었던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 한국 교계 인사들도 많이 참석했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조종남 박사. 그때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여기 한경직 박사도 계시네, 결국은요. 여기 이정선 박사 있고, 주선혜 박사 있고, 여기 내가 있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죠. 정말 우리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 아시아에
신학 지도자들을 길러야 되는데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영가 공부할 거 같으면 돌아오지 않고 거기 안 산다 그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대회장인 한경직 목사는 아시아 교회 지도자는 아시아 교회가 키운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시아에 신학 지도자를 기르는 하나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그럼 어디다 할까? 싱가포르 해야 되지. So 20 years ago, on 1st October 1968, 당시 국토 청결운동으로 이미지 쇄신에 집중하고 있던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된 신학교 설립 승인을 거부했다. 하지만 아시아 복음주의 신학의 토착화가 시급함을 절감한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1970년 아시아의 전문 신학 연구기관의 설립을 다시금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복음주의 신학 한국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대표 한철아 박사를 비롯한 위원회는 아시아 신학 연구센터를 한국에 설립할 것을 건의했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활발하게 교회 활동이 있는 그 배경에서 신학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게 한국에서 하자고. 그럼 한국에서 하자고. 그래서 아시아의 지도자, 신학 지도자를 기르는 하나의 선교센터로서 한국에서 만들자 하는 얘기가 됐다고요. 이 결의에 따라 조직된 이사회는 한경직 목사를 이사장에, 마삼락 박사와 한철아 박사를 각각 초대 원장과 부원장에 임명했다. 그리고 1974년 5월 1일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을 공식 설립하기에 이른다.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의 출범은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칼 헨리는 한 기독교 전문지에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의 출범을 가능케 한 한국 교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신 데는 처음부터 이게 기적이죠.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우리 한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를 그 양육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 모티프 자체가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모티프였다고 또 우리 그 시대의 한국의 상황에서 나올 수 없었던 모티프였다라고 저는 봐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이 들어선 곳은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87번지.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인종과 언어의 벽을 넘어 한마음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요람의 탄생. 하지만 1974년 당시 한국 교회는 학교를 세울 만한 재정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미국 교회로부터 놀라운 지원이 이어졌다. 1973년 서울 전도대회를 성황리에 이끌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가장 먼저 10만 달러를 기부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한국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엘마 길보륜의 열정적인 모금 활동으로 미국의 사업가 데이빗 웨어하우저가 학교 부지 구입비 15만 달러를 헌금했다. 이후 웨어하우저는 학교 건축비 35만 달러를 비롯해 총 100만 달러를 후원해 초기 학교 설립에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크게 감동시켰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부흥전도사 밥 피어스 목사도 그가 설립한 월드비전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국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밥 피어스는 한경직 목사와의 특별한 인연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국내외 교회와 성도들의 감동적인 기부가 이어졌다. 재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뜻있는 국내의 학자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칼빈 신학자인 부원장 한철아 박사를 비롯 국내 권위 있는 신학자들과 아시아 교회사의 권위자인 마삼락 박사와 나일선 그리고 더크네슨 박사 등이 부임하면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수준 높은 강의가 이루어지는 신학교로 성장해갔다. 초기 학교 발전의 뒤에는 영락교회를 비롯한 교계의 관심과 연합이 있었다. 특히 한경직 목사는 아시아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의 비전을 선포한 사람이자 이사장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영락교회 사료관에는 지금도 그때의 역동적인 순간들을 말해주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여기에 보면 이사장 한경직, 서기 조종남, 그리고 당시 아시아연합신학원 원장 마삼락, 그리고 교회진흥원 원장과 그 외의 협동원장 분들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당시 이사장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후원을 부탁하기 위해서 월드비전 본부에 영문으로 보내신 영문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서류들을 볼 때 큰 교회들이 당시 70년대 초반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 양성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원장 마삼락 박사는 예일대 박사이자 프리스턴 교수로 재직했던 탁월한 신학자일 뿐 아니라 아시아 교회 역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장신대, 연세대, 숭실대의 신학교육의 기초를 놓은 교육 전문가이기도 했다. 그는 지인이자 대학 동문인 신학자 칼 헨리와 빌리 그레함 목사 등 저명한 해외 신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냈다. 또한 부원장 한철아 박사와 함께 신학자 랄프 윈터, 아더 그라서, 피터 와그너 등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신학교육 교과 운영에 기초를 놓았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74년부터 1981년까지 37명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학생들이 신학교육을 받은 뒤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이후 수많은 외국인 졸업생들이 아시아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가봉에서 학생이 하나 왔었어요. 잘 배우고 가가지고 가봉이라는 나라에 돌아갔는데 그 나라에 MA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 학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봉의 그 기독교 학교에 교장까지 하고 액츠가 사실은 국내에서도 귀한 일을 감당하지만 해외 특별히 그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성하는데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1981년 국내 학생들의 신학교육을 위한 학부과정 개설과 함께 양평 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초대 학장으로 부임한 한철아 박사는 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부과정을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복음주의와 신본주의를 기초로 한 탄탄한 신학교육기관으로 성장시켜 나갔다. 또한 양평 캠퍼스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아시아 복음화의 소명을 위해 초교파적으로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아신대 교직원과 학생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한국 교회의 자랑이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교 중심 신학교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초창기부터 일반 신학교와는 다른
학풍이 조성되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교지에 와 있는 거고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선교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서 만나는 학생들과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또 배우고 그거가 어떻게 보면 선교의 시작,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학교도 외국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말 그거는 점 하나예요. 부록이에요, 부록. 그러나 우리는 이게 본론이거든요. 중심이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다른 곳과 우리 학교가 차별화되는 선교 중심의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각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질문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진짜 놀랐거든요. 아,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왜 저런 생각을 할까라는 것들이 되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1년 차부터 뭐 교수 회의 때나 뭐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액치예요. 그거는 교수만이 아니고 학생도 그래요. 여러 교단 교파 안에서 이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 주변은 최대한 포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액츠가 갖고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우리의 특성이고 장점이에요. 그 당시에 다른 신학교에서 이렇게 외국인 교수를 모시는 게 드물었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인 교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굉장히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강의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영어로도 하시고 때로는 헬라어로, 독일어로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지만 3년 과정을 하면서 대단한 수준의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 동기가 한 50명이었는데 반이 한국인이었고 반이 외국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같이 단기 선교를 떠나고 또 선교를 조직해가지고 주로 남산에 가서 기타 치면서 우리가 전도했던 기억. 우리나라 어떤 신학교에서도 이거를 액츠만큼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83년부터 한철아 학장님께서 아세아학과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아세아 지역학을 저희가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죠. 제가 지금 선교 29년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선교 현장 연구거든요. 이 선교 현장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못하면 아주 물과 기름에 섞인 그러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그것이 제가 액치에서 받은 한 박사님을 통해서 받은 영향, 그리고 액치가 다른 학교하고 크게 차별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학과가 그때 신설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학교는 정말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러니까 아마 그 상징적인 것은 외부 누가 와도 서로 보면 인사하는 것. 교수님들이 이제 목회하는 그런 심정으로 학교에서 섬기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과의 그 관계도 뭐 이거는 스승과 제자 뭐 이런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이런 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말 그 어린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힘써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학생들도 또 그런 분위기를 많이 이제 느끼는 그런 것을 뭐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위축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그곳에서 항상 밝게, 감사하게 많은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그 원동력이 엑츠에서 제가 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엑츠에서 그 배운 영성과 신학과 교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삶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하니까 잘 녹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철이 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아신대요? 아신대는 제 인생이죠, 이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그쵸? 여기서 지냈기 때문에 거의 제 인생이에요. 아마 제가 나가더라도 계속 이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번성할 것이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속 기도할 것이에요. 액체에서 시작된 주님의 큰 기적을 나밖에 누가 뭐라 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가시 이제는 두렵지 않아 밖에 용기를 전달해 지금 너에게 큰 꿈이 생겼다고 지금 나에게 곧 나의 꿈이 너의 꿈이 되고 이건 하나님의 꿈이니까 우리들의 꿈 That's right. 그래서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것, 믿고 선교할 수 있는 곳, 믿고 배울 수 있는 곳, 가면 그래도 있는 동안 하나님 만나서 경험하는 것, 그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교육기관이다. 전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는구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신대가 뭐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뭐 대단한 학교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바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학교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아신대학교의 존재 이유이자 소명이다. 저는 무엇보다도 꿈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왜 그 당시 귀한 지도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학교를 세우도록 인도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꿈을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데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을 품고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간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